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이유 대표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제가 늘 인트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손한 인트로. 늘 어색하네요. 네, 어색한 자리인데 오늘 네. 진짜 뭐 네. 선남선녀가 네. 나왔습니다. 두 분이 아직 회사 설립은 안 하셨어요. 네. 네, 회사 그렇지만 회사의 대표 프로젝트 이름은 망고 아르. 망고 아르. 네, 망고 아르이고요. 노지호 대표님과 박지현 대표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두 분 간단한 소개와, 소개와 그리고 회사 소개. 회사 하려고 하는 회사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망고 먼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고아르의 가정겸 망고 엄마 박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고아르 대표 아르 아빠 노지호라고 합니다. 네. 엄마 아빠가 나왔네요. 네. 자, 뭘 하는 회사인지 조금 뭐라는 프로젝트 좀 말씀해 주실까요? 설명해 주신다면. 네, 저희 망고아르는 아까 설명해서 들었다시피 망고 엄마 아르 아빠가 만든 회사예요. 망고랑 아르는 강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망고아르는 반려인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은 가정견 예약 분양과 입양자 교육을 통한 온라인 강아지 분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강아지 분양 플랫폼. 네. 자, 그러면 지금 서비스는 언제 시작할 예정인가요? 저희 언제 시작하셨는지나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까지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 말까지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까지면 두세 달 전이네요. 네. 그렇죠. 네. 얼마 제가 안 10월에 됐죠. 퇴사를 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퇴사와 동시에 KTNG라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상상 스타트업 캠프에 참가를 했었어요. 네. 그 캠프 참가를 통해서 12월 경에 저희가 MVP 테스트를 실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MVP 모델로 지금까지 운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 KTNG 상상 스타트업 캠프 그 대회에서 1등을 하셨는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웹이 오픈돼 있는지 뭐 앱이 오픈돼 있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랜딩 페이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서비스는 지금 온라인 웹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분양자분께서 온라인 저희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가정견 분양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분양자 몇 가지 검증을 한 이후에 홈페이지에 강아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입양자분께서 또 저희한테 입양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분양자분과 연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분양자와 입양자를 그냥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게 해주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돈은 어떻게 혹시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쓰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연결해 드리는 걸로 그치지가 않고요. 특히 저희를 통해서 입양을 하시기 위해서는 입양자분이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 책자도 사실은 들고 왔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망고 아르 펫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는 지금 교육 비용을 수익 모델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교육을 조금만 한번 핵심을 제일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죠.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얼마 되진 않은데 펫을 기르는 분은 그 중에서는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넣었었던 이유는 일단은 유기견 문제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대체 왜 강아지를 버릴까? 특히 10마리 중 6마리가 2년 이내에 벌어지거든요. 그 말은 처음 키우고 2년 이내에 버린다는 거고, 왜 버릴까를 보면은 쉽게 데려가고 잘 반려를 못하기 때문에 버리게 되어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된 다른 사람을 무는 문제행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강아지 처음 입양했을 때 처음 4개월 이내에 그 아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는 문제 행동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돼요. 그거를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회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챕터가 총 7개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양 첫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에는 우선 저희가 아이가 집에 왔으니까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기다려주기. 그래서 아이 막 너무 예쁘니까 처음에 분양자 데리고 오면은 막 껴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적응, 아이가 집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입양 첫날이 지나가고 나서는 그런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도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3년부터 의무화된 제도인데 사실 한 40% 정도밖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몰라서.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 제도가 유기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서 이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통해서 입양하신 분들은 무조건 반려동물 등록을 하시고 그 증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사회화 교육. 그래서 사회화 교육을 조금 더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강아지 사회화 교육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패티캣 죄송합니다. 패티캣은 뭐예요? 에티켓의 친구겠죠. 네. 펫 플러스 에티켓의 합성어인데요. 뭐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는 외출할 때 가슴줄 해야 되고, 그리고 배변 봉투 당연히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가장 문제된 것들 중 하나가 낯선 사람을 이렇게 강아지 만지러 갔다가 물리고 이런 사건들이 많았었잖아요. 그게 패티켓을 사실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반려견한테 이렇게 다가가면 강아지들은 당연히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사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호자한테 먼저 물어보고, 아이가 한번 인사해도 될까요? 물어보고 이렇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상당히 패티켓은 어려운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견주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다른 일반인들도 지켜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 거는 근데 교육 자체는 좀 어려우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견주나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한 사이트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런 건 뭐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알리는 캠페인 뭐 이런 것도 하시거나 그런 건가요? 마침 저희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 게 네네. 하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노란 리본 옐로우 리본 캠페인이라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데, 그 가슴줄에 옐로우 리본이 있으면은 이 아이는 사회화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니까 만지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캠페인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거를 반려인들만 알고 있고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비반려인들에게도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펀딩에 3월 말 4월 중으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일단 그 일반적 형태의 지금 기업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약간 사회적 기업 혹은 뭐 소셜 어떤 이 영향력이 이 사회에 퍼지도록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건지, 이 어떤 이 지금 이미 법인이 만들어지신 상황은 아니신 거죠? 네. 만드시려는 법인은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은 사회적 기업보다는 소셜 벤처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네. 그래서 소셜 벤처 설립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사회적 육성 사업가 지원을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육성 사업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상상 스타트업도 KTNG 상상 스타트업도 소셜 벤처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죠.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 벤처나 일반적 스타트업과 소셜 벤처는 뭐 추구하는 가치가 뭐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중에 뭘 신경 쓴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든지 조금 구체적으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영리 기업이 있고 비영리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소셜 벤처는 그 중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셜 벤처의 뜻을 말씀드리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기업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셜 벤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이고 동시에 수익도 함께 창출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 사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맞는데 우선요. 그 말씀하신 문제는 그 버려지는 반려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 서로 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분양 뭐라 그래야 되는지 이렇게 분양하고 그걸 이제 분양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플랫폼인데요. 이 사업은 어디까지 계획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항상 말을 하는 게 약간 이제 시작하는 기업에서 겁 없이 하는 말일 수 있는데 저는 맨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저희가 제일 처음 분양으로 잡았었던 이유는 뭐 반려견 하면 있는 사회 문제가 유기견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을 무는 문제 행동이 있고 또 공장 강아지를 고급 강아지로 속여서 분양을 하는 분양 사기 문제 등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각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 문제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은 감당이 안 돼서 버리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아이를 속여서 분양을 해서 버려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 과정을 바로 잡는 게 저희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여서 일단은 분양 과정을 먼저 잡는 일을 하였고요. 아까 저희가 말했던 저희 미션은 반려견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서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부터 해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아이가 노령견이 되신 분들 그리고 아이가 떠날 때까지 그 모든 A to Z를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처음 반려인이 되는 그 시작을 먼저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의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견주라기보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려견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동물 전체를 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가 교육을 나가고 있는데 그걸로 수익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 내용을 준비된 게 아직은 강아지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랜딩 페이지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양이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양이가 또 많죠.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도 지금 수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나중에 자동화되면 고양이도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 것 같아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럼 예를 들면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고양이랑 개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고양이를 지금 당장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자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수의사 선생님 그리고 애견 훈련 학교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많이 말을 했었고 교육 자체도 일반 강아지가 있고 이제 다견 가정이 있고 고양이와 키우는 굉장히 케이스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견 가정.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고양이 역시도 그냥 고양이만 키울 때 아니면 강아지를 함께 키울 때 그런 식으로 나눠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그게 다 디테일하게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은 강아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함께 계속 교감을 하면서 지내고 밖에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화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고양이는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되게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 보호자가 어떻게 고양이를 관리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많이 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이요. 처음에 분양부터 시작해서 아까 뭐 이렇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이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게 점점 이제 약간 노화가 CPU가 노화가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 오종욱 팀장 어디 갔죠, 오종욱 팀장?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이거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하는 프로젝트 그 서비스들을 쭉 개발하시고 뭐 교육도 개발하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다 우리가 해야 되나요? 다 우리가 다 스스로. 아니면 남의 도움을 좀 받아서 연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일단 분양 과정에서 정말 많이 입양자들에게 듣는 질문은 어떤 물건을 사면 돼요? 어떤 사료를 먹이면 돼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좋은 사료도 많이 있고 좋은 제품도 많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안 좋은 제품도 많이 있고 안 좋은 사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저희 자문 수의사님과 훈련사님들이 계셔서 얘기를 해서 가장 아이한테 맞춘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물품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런 물품이 없다고 하면은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드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강아지를 보는 눈이 까탈스럽다라고도 주변에서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런 시선에서 봤을 때는 아직 나와야 될 제품들이 저희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말했던 그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만들어 보고 또 외국에서 소싱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소싱해오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까탈스럽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깐깐하다. 그 까탈스럽다가 뭐예요? 뭐가
뭐가 까탈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뭐 서비스의 수준이 그런 어디에 까탈스러운 조금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팀원 같이 하는 친구도 이렇게 가끔 말하는 게 저희가 특히 분양자 같은 경우 굉장히 까다롭게 받고 있어요. 저희 가정견을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자가 연락이 왔을 때 저희 기준에 보았을 때 이 아이가 정말 괜찮은 이 보호자분이 올바르게 이 아이를 반려하고 계신 분이 보내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한테 입양을 문의 주신 이 분이 과연 이 아이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분인지를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기준을 높게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반려를 한다고 하면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아이를 혼자 둘 시간이 많이 있는데 과연 저분은 올바른 보호자 분이신가. 그리고 가정견을 분양 보낸다고 하셨었는데 새끼 강아지를 한 2번, 3번 출산하셨는데 과연 저분은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분양을 보내시는 건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조금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런 게 좀 까다로운 면이 있고, 강아지 용품에 있어서도 목줄을 쓰시고 어떠한 장난감을 쓰시고 어떠한 사료 간식을 주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 사료에는 안 좋은 성분이 분명 들어가 있는데 이 사료는 좋은 사료인가 하는 저희만의 조금 그런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아까 소셜벤처라고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건 아니긴 하지만 저 디테일과 저 리소스가 다 들어가서 이게 예를 들면 기업으로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같이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뭐 아까 얘기한 그 교육 사업이나 이런 데서 매출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규모는 뭐 어느 정도 된다를 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상세 질문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 중에 편하시게. 지금 저희 팀원은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분이 더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상세 그 KTNG에서 만난 친구분이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 대표로 뭐 영업하기도 하고 기획도 다 하시고 하고 있고 저는 디자인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디자인이랑 뭐 재무 회계 같은 거 맡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 분 김승희님께서는 마케팅 쪽 CMO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아까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개발 이런 거는 그게 저희가 윅스를 통해서 그 홈페이지 만드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디자인 역량을 빌어서 조금씩 한 땀 한 땀 그러면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술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구축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영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영업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까 교육을 받을 이 대상자들을 모아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랜딩 페이지로 만들었었다가 이제 캠프가 끝나고 조금 접속자가 많아지면서 홈페이지가 잘 구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캠프 끝나고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를 새로 의뢰를 해서 워드 프로세스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큰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통해서 분양과 입양을 하신 분한테 더 좋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휴업체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병원 같은 곳들하고 좀 연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동물병원 다니면서 저희가 동물병원 홍보해주고 저희 고객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요청들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까 할 때 입양 분양이 될 때 뭐 비용이 발생하거나 두 분이 서로 돈을 주고받고 되는 게 있다거나 거기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모델들도 있으신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분양 사기를 예로 하나 드리자면은 15일 이내에 분양간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분양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잘 지켜지고 있지가 않는 것도 분양 사기 하나 일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입양을 했는데 15일 안에 아이가 아파요.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다가 16일째 연락을 받으시고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에스크로 서비스처럼 그런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교육 비용을 통해서만 지금은 수익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펫 사업이 나름 해외에서도 굉장히 그 사실 유망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업이고 한국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자도 좀 창업도 조금 더 굉장히 활발해진 것 같고 또 투자도 또 예전보다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랑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들이 제가 만나본 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경쟁력은 뭐고 또 그 경쟁하는 회사들을 조금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회사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어떤 시장에 어떤 회사들이 있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저는 아무도 안 봅니다.
걱정이 되네요. 그러게요. 망고 알을 좋아하시는 분들 외에는 걱정이 되시면 이니셜만 붙여서 해주셔도 그분들이 돼요. 나오고 싶으시면 저희가 출연시켜드리면 돼요. 네. 걱정 안 하시고. 네.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는 그 공장 강아지 말고도 건강한 강아지 종류가 그 브리더견이라는 강아지가 있고 가정견이 있는데 저희는 가정견을 하려는 스타트업이고 이전에 P사랑 C사에서 그런 브리더 강아지를 분양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브리더 강아지가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번식을 하고 분양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고 가정견보다 훨씬 예쁘고 그런 강아지이긴 하지만 비용이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가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훨씬 낮으면서도 강아지 공장보다 훨씬 건강한 가정견을 분양을 하는 거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롤모델은 딱히 있나요? 그래서 이게 맞는 답변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전략을 답변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의 반려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수년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대기업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사실 막 하셔도 돼요. 그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은 일입니다. 네. 큰 대기업에서 많은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반려 키우는 입장에서 대기업들 제품을 그렇게 막 선호하는 반려인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이 시장의 특수성 같아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착한 브랜드 그리고 신뢰도 있는 브랜드 그렇죠. 그런 브랜드들을 선호하고 있고 그런 어떤 신뢰도를 주는 무언가를 하는 곳이 어떤 것을 팔거나 얘기를 해도 다 잘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듬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영욱 훈련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강영욱 훈련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선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와주셨죠. 그래서 강영욱님이 어떤 물건을 판매하거나라고 하면은 다들 그 물건이 좋다라고 이렇게 사시는 건데 물론 저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 대통령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보듬과 같은 신뢰도를 쌓는 브랜드가 돼서 우리가 추천해주고 우리가 제공해주는 우리가 만든 제품들은 모든 보호자님들이 좋은 제품이구나 망고아르가 추천하는 거면 좋은 거구나 라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저희는 지금 이 분양이라는 시장을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할까요?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깔때기 타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지가 벌써 한 8, 9년 됐어요. 이게 8년인가 됐어요. 참 이게 늘 깔때기 타임 포맷이 비슷하긴 한데요. 늘 후원해 주시는 여기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정남이 이사님, 이혁희 팀장님, 그리고 이상 매니저님,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아산 나눔재단의 그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아주 편안하고 이런 장소까지 제공받고요. 안정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후원의 축인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의 우리 서종근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그리고 늘 나와주시는 박상영 주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쫄지마 창업 스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님이 하셨는데 이게 학기 시작 때하고 하고 있어서 이게 온오프 믹스에서 신청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온오프 믹스에서 신청 안 하시면 현장에서도 그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이유 대표님이 중심에서 거의 한 10회까지 해오셨고 몇 년간 해오셨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충분히 그런 노하우나 여러 가지 또 좋은 분들이 강연을 송은강 대표님 포함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 창업을 했는데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아니면 창업에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오시면 좋은 강사분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쫄지마 창업 스쿨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 대표님이 좋은이라고 할 때 걔가 굉장히 찔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빼놓고 굉장히 좋은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쫄투를 공개해서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 정도까지 오시면 마루 180 1층에 있는 마이크 임팩트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요.
저희가 이 촬영하는 거 이외에 뒤풀이도 살짝 있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저희 뭐 음료도 무료로 드리고 하니까요. 오셔서 맥주 한 잔을 오셔서 보시면 굉장히 또 생동감 있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하루 이틀 전에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공지를 하니까요. 보시고 오시면 방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질문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순서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니저님. 예,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 수익 모델로 교육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커머스 시장을 수익 모델로 많이 보고 계신데요. 이제 망고아르도 궁극적으로는 커머스까지 진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진출하신다면은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 대비 좀 차별화 포인트나 아니면 좀 강점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커머스라든지 관련된 시장에 진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그럼 망고알은 어떤 강점이 있다 어필해 주신다면. 당연히 저희는 진출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이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이미 반려견 시장에 반려견을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분양자님과 더불어서 처음 진입을 하는 그 두 가지의 모든 타겟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보다 더 반려견들 주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품들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자문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수의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한 저희 팀원들 모두가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카테고리 유저이기 때문에 더 고객 니즈에 맞춘 전문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예. 저도 잘 들었고 제 질문은 이제 그 마이크를 좀 가까이 그 분양 보내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분들이 써야 하는 이유는 뭔지, 이제 분양 받는 사람으로서는 쓸 이유가 충분히 있지만 분양 보내시는 분들은 이제 무엇 때문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분양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을 받는 분이야 그 애견이 생기니까 의미가 있지만 보내시는 분은 왜 보내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뭐 돈 거래가 있는 건지, 돈 거래가 어느 정도여서 뭐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걸 넣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통해서 분양하시는 분양자님들은 당연히 입양 비용을 받고 계시고요. 그 저희가 뭐 정해드리는 금액은 아니고 분양자님께서 출산하고 아이 키우고 하는데 든 비용들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통해서 이 분양을 하시는 분양자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3번, 4번 출산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뭐 대부분 분양자분들께서는 뭐 5마리를 낳는데 1마리 자기가 키울 목적으로 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마리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은 입양자한테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돈벌이로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사실 교육 서비스를 바라는 게 입양자분이 아니라 분양자분이 훨씬 더 많으세요.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자면은 그 강아지를 키우는 분은 아실 텐데 만약에 그게 펫샵이나 브리더분이라고 하면 정말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가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키운 자견의 새끼를 분양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잘 키워줄 수 있는지 유기는 하지 않을지 그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아서 그거에 대한 검증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많이 호소를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입양자보다는 분양자분들이 더 많이 있었고 저희 후기를 받아보면은 분양자님들은 어떤 분이 입양자가 나는 이미 강아지를 20년 키워봐서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분양자분이 그럼 난 당신에게 보내지 않겠다라고도 말을 하시더라고요. 20년 했는데 왜 안 보내시는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게 사실 기존에 우리나라의 교육을 통해서 분양을 하는 서비스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입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쉽게 펫샵에서 데리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양자분들이 신선해하셨고 되게 새롭게 봐주셨어요. 또 저희가 했던 말이 분양자분들이 우리도 몰랐던 게 많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미 오래 키워보셨지만 그래도 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신 분에게 보내고 싶다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에 나가면 20년 키우신 분들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문제은행 만드셔야겠네요. 문제 60점 꽈락하면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런 거. 그 질문이 하나 더 생겼는데 아까 그래서 금액은 결국은 그 분양하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산정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해진 금액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두 분의 합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저희가 많이 권고를 드리고 있어요. 특히 그 권고라는 거는 이 강아지를 분양해서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거는 상업적인 목적이 배제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한 견종이라고 해서 많이 받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유명 견종이라고 많이 받고, 뭐 믹스견이라고 적게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책임비 정도 그 안에다가 저희가 드리는 교육비 그거를 얹혀서 하기를 원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게 정해진 거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자랑 입양자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입양자분이 너무 멀리서 온다 그러면은 너무 고생하셨는데 좀 깎아드리겠다 비용을 좀 낮춰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예. 네,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로서 너무 잘 들었고 응원합니다. 집사군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그 초기에도 그 분양받았던 초기에도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은데 그 이후에도 키우면서 지금 1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이 해소가 정확히 안 되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이후에 고객 밀착화된 어떤 케어가 이루어지는지 아무래도 고객 맞춤화된 마케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마케팅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카카오톡에 망고아를 플러스 친구를 하면은 저희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플러스 친구를 저희 마케팅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서비스를 이용했던 분들이 이제 반려하시면서 생기는 궁금증들에 대한 괜찮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로 많이들 물어보시고 저희가 얼마 안 됐지만 하다 보니까 쌓이더라고요. 똑같은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조금 더 쌓아서 저희가 챗봇을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저희 교육 서비스에 녹이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네이버 어떤 검색 사이트에 네이버라고 얘기해주세요. 우리나라 검색 사이트 대부분 네이버를 쓰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면은 정말 답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틀린 답변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정말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슈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모르는 건 항상 수의사 선생님하고 훈련사분들께 여쭤봐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최대한 전문화되고 전문적인 정확한 지식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돼 있는데, 자,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를 조금 왜냐하면 이 사업 제가 들으면서 한편 들으면 돈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신심이 있어야 하는. 그런 고민이 들게 되는데 있던 직장에서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여기서 받는 차라리 뭐 그냥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을 관두갈 정도의 그런 용기를 내서 하신 거잖아요. 그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둘 다 직장을 좀 오래 다니긴 했었어요. 저는 원래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4년 다녔었고 이 친구는 일반 대기업을 한 3년 다녔었는데 다니면서도 같이 강아지 관련 유기견 봉사도 나가고 저 역시도 유기견을 키우고 있고요. 근데 저는 봉사는 나갔었지만 실질적으로 유기견을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된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1년 넘어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근데 이제 보는 게 그 아이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처음 키우면서 이게 만만치가 않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계속 아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그 알을 가족이기 때문에 개죠. 약간 집사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셔서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객이 전도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기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제가 결정적으로 이 서비스를 생각했었던 게 이제 회사 직원분들 중에서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어디서 입양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솔직히 자기가 처음 키워봐서 내가 유기견은 자신이 없고 뭐 펫샵에서 하려고 하는데 검색을 해보면은 강아지 공장이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럼 강아지 공장은 싫고 그럼 가정견을 하고 싶은데 가정견도 분양 사기가 많다고 하고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게 그러면은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게 개인적인 미션에 필요할 것 같아서 바로 잡아보자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명확한 채널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명확한 채널을 제시해주고 처음 이 시장에 들어오는 저 사람들을 우리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애견 관련 사업을 해도 솔직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을 관두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충분하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사회적, 영리적 둘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VC의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됐네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대충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 말씀했던 것처럼 회사를 관두고 나올 정도면은 사실 큰 꿈을 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반려견 혹시 키우고 계시나요? 키우고 있습니다. 예. 반려견 하면 사실 떠오르는 브랜드가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견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분양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애견 유치원도 하고 하는 반려동물계 대기업이라고 네. 저희끼리 발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2020년에 전체 반려동물 시장이 6조 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대한 네. 꿈을. 네.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이만 열심히 키우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일시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좀 분리된 시장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들으면서는 근데 역시나 그 가족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걸 또 뭐 부가가치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긴 하지만 큰 시장이 앞으로 형성된다는 건 되게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진심이 있다. 그거에 대한 정말 관심과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글쎄요, 저는 똑같이 진정성은 굉장히 느껴지고 그렇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이 팀이 사업 잘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의문이. 사업은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 세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업 부문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승부를 해야 될 것이 온라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온라인에 중요한 IT 기술자가 또 밖에 있고 이거를 의뢰해서 해야 한다는 거는, 이건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하는 사람을 영입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빈틈들이 너무 많이 보였다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오늘 되게 까칠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이제 우리 송 대표님께 하나 드리면, 아까 반려동물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뭐 언제 입양하셨는지? 저희 애가 이제 거의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지금 14살. 10여 년 전에. 근데 어디서 영입을 하셨나요? 저희 처가에서. 네. 처음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키울 때? 처음에 처가에서 좀 고생을 했죠. 네. 그리고 그 노하우가 있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노하우가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보여. 저희 집사람이 거의 저보다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저하고는 약간의 그 대척 관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모님께서 다 하셨고 지금 생색은 내고 계신 키운다라고. 저는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솔직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애정을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뭐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생태계와 시장 자체를 제대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 어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는 차라리 굉장히 프리미엄 시장에 포커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족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교육을 잘 받고 하고 싶다. 컨시어지 서비스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좋은 게 비싼 게 뭐 이렇게만 할 거야 이런 이슈가 있을 거지만, 그 애정이 담긴 만큼 그 애정의 밸류를 이런 사업적 부가가치의 밸류로 바꿀 수 있는 걸 먼저 포지셔닝해서, 그래서 저희는 분양시장을 잡았으니 요람부터 무덤까지 가겠습니다는 너무 사실 인과관계가 떨어지기도 하는 부분이니까, 그 중에서 이런 부분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접근을 해서 그분들의 신뢰도를, 여기는 뭐 60, 70점 정도의 신뢰도는 많이 있지만 90점 이상의 신뢰도를 갖는
뭐 회사나 서비스는 없다. 근데 우리는 압도적인 신뢰도를 가져서 그게 거기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높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너무 넓히는 것보다는 명확한 타겟에 대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포지셔닝 하시면 저는 의외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회사에 돈이 필요하신가요? 뭐 설립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뭐 설립할 돈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회사에 돈이 필요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개발자가 저희에겐 너무 필요한 상황인데 그쵸, 개발자를 사실 영입할 자금은 없는 상황이어서 네. 돈이 당연히 네, 필요하다.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네, 창업 자금으로 이제 얼마 벌려 드신 정도? 겁니다. 네. 네. 얼마든지. 네.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네, 솔직히 네, 한 1억 정도? 너무 적어요? 투자해 주실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투자 받고 싶은 자금. 딜을 바로 하시는데요, 투자일 건가요? 네, 받고 싶은 자금이 얼마예요? 투자 받고 싶은 자금. 처음 창업 자금으로 한 20% 정도 내보내면서 네. 20%를 주고 우리 회사의 지분을 판다 그러면 어느 정도? 네. 제가 지금 떠오른 숫자가 있는데 사실 이 수치에 대한 근거는 네, 그렇죠. 원래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2억이란 숫자가 2억. 네, 예, 떠오르네요. 2억이면 2억에 20% 준다 그러면 회사 가치 10억으로 네, 10억 밸류에 8억 밸류에 2억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자, 2억이 나왔는데 네. 자, 우리 홍 대표님 어떻게 얼마 정도 네, 지금 아까 일단 뭐 매출이나 이런 숫자는 따로 말씀 안 해주셨고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짐작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고 계속 저는 방송하면서 느꼈던 거는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나름 좋은 회사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도 되는데 여기 나오신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큰 밸류 혹은 큰 시장을 보는데 아까 그 진정성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 소셜 벤처라는 포지셔닝을 하신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뭐 두 분의 열정과 이 트레이드오프 하는 거라고 하면 뭐 그 밸류 자체가 높은 거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일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테일은 되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을 포지셔닝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소셜 벤처에서 굉장히 사회적 기업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펫 시장이 열리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겠다라고 하면 사업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 뭐 영업이나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눈높이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초기 단계니까 두 분의 열정을 보고 뭐 투자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추후에 커가는 부분에선 그게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펫 시장이 워낙 핫한 시장이고 뭐 2018년 뭐 투자에 대한 뭐 어떤 투자금이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한 1억 정도 눈 감고 늘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진짜 VC 입장에서. 네. 제가 생각엔 지금 넣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뭐 이런 경우에는 숙제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한 6개월 정도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오고 그 다음에 실험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결과로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게 만족이 되면은 한 1억 정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그러면 그냥 편하게 말만 하시니까 숙제는 뭘 주실 건가요? 하나 정도는 공개를 해주셔야. 예, 숙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사업 계획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역량은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뭐 세 사람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공모함이 할 일을 지금 세목이 좀 뗏목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색이 들었거든요. 좀 포커스를 딱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양이면 분양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해도 충분하게 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교육 사업을 하면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거 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들은 말씀으로 그냥 굉장히 그냥 뭐 아까 궁색한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자기 스코업을 명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아마 첫 번째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저도 그냥 지금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관점에서 뭐 제가 숙제를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전 드리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건 저도 구체적인 스코업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우리가 정말 역량과 자질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생각나는 건 블라인드 같은 서비스에
일단 회사가 공개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블라인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뭐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찾아주는 역할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블라인드 같은 그 데를 뚫어서 잡는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 있는 뭐 제 와이프가 다니고 있는 네이버 같은 회사는 거의 직원이 수천 명이기 때문에 자유 게시판 이런 데서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같은 회사의 직원이 괴를 내놓고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 받아가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신뢰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같은 회사의 직원이고 뭐 속일 사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게 무슨 그러니까 HR에 도움이 되는 차원일지 그 직원 편의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서 무슨 반려견을 찾으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 저희가 전문적으로 해드릴게요를 HR 부서에서 담당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으나 뭐 사원협의회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를 뚫어서 저희가 정말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성과를 한두 개 가지고 오시면 송 대표님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 마음을 뚫어보시고 홍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